아버지, 이 결혼식 안 돼요. 이 여자는 제 연인이에요. 교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은솔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부인 은사의 손이 떨렸다. 은솔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의 한 고풍스러운 교회, 봄날의 벚꽃이 창밖으로 흩날리는 그날, 그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은솔은 25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일상 속에서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멀게 느껴졌다. 은솔은 그런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책과 음악에 빠져들었고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난 은사와의 만남이 그녀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은사는 은솔보다 3살 많았고 같은 대학의 선배였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한국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여성이었다. 둘이 처음 만난 건 캠퍼스의 한옥 클럽에서였다.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 은솔은 은사의 눈빛에 끌렸다. 너처럼 예쁜 후배는 처음 봐. 은사의 장난기 어린 말에 은솔의 가슴이 설레었다. 그 후로 둘이 함께한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한강에서 산책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아,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은사의 고백은 비가 내리는 여름밤, 홍대 카페에서였다. 은솔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녀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조용히 피어났다. 은솔의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딸이 특별한 친구와 자주 만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은사와의 관계는 은솔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둘이 함께한 순간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빛났다. 추석에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설날에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이었다. 미안해, 솔아. 우리 헤어지자. 은사의 메시지는 은솔을 무너뜨렸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은솔은 울며 밤을 새웠고 그 후로 은사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사라진 듯 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들었다. 상대는 젊은 여성, 이름은 은사. 사진을 본 순간 은솔의 세계가 무너졌다. 어떻게? 왜? 결혼식 당일 은솔은 교회로 달려갔다. 하객들 사이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충격에 휘청였고 은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솔아.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이 은솔의 가슴을 찔렀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뭐야, 이게. 레즈비언,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은솔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했지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이 결혼은 막아야 했다. 그날 밤, 은솔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방에 틀어박혔고 은사는 연락이 없었다. 은솔은 과거를 회상했다. 은사와의 첫 키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나눴던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던 밤, 영원히 함께할게 은사의 약속이 이제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왜 은사는 아버지와 결혼하려 했을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은솔은 은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고 SNS를 뒤졌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 은사는 가정의 압박으로 인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은솔은 은사의 집을 찾아갔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그곳에서 은사의 어머니를 만났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사가 망가졌어. 어머니의 매서운 말에 은솔은 주저앉았다.
하지만 은사는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엄마, 그만해. 소리가 제 전부예요. 그 말에 은솔의 가슴이 녹아내렸다. 둘이 다시 마주한 순간 오랜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 가족, 사회,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 은솔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고백은 힘들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딸의 눈물을 보고 서서히 이해하려 애썼다. 소라,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그의 말은 한국 아버지의 전형이었다. 사랑스럽지만 보수적인 가치관에 갇힌. 은솔은 그날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서울의 퀴어 페스티벌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한편 은사는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인 은솔의 아버지와의 결혼을 통해 이익을 노렸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은사는 무너졌다. 하지만 은솔과의 재회 후 그녀는 결심했다. 소라, 나 다시 내 곁으로 갈게. 둘이 몰래 만난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였다. 그러나 이 만남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은사의 가족이 이를 알게 되고 그녀를 감금하려 했다. 은솔은 은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비가 쏟아지는 밤, 은사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마주친 그녀. 가자, 소라. 함께 도망치자. 이 은사의 손을 잡고 달리는 순간 은솔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그친 아침, 은솔과 은사는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도망쳤다. 산속 공기가 신선했고 주변의 나무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듯했다. 여기서 잠시 쉬자. 은솔의 말에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아는 순간 오랜 그리움이 폭발했다. 미안해, 소라. 가족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팠을 텐데. 은사의 눈물이 은솔의 어깨를 적셨다. 펜션에서 보낸 며칠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우리 집은 보수적이야. 아버지가 사업가라서 결혼을 정치처럼 생각해. 내 아버지와의 혼담은 그 일환이었어. 은솔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함께 싸울 수 있었는데. 은사의 대답은 슬펐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우리 사랑이 드러나면 내 인생도 망가질까 봐.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은솔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남자애들한테 관심 없었고 여자 선배들만 봐도 설레었어. 하지만 한국에서 그게 쉽지 않지. 은사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적도 있어. 변태라고. 그 말에 은솔은 은사를 안아주었다. 둘이 함께한 시간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상기시켰다. 근처 사찰을 방문해 불상을 보며 기도하고 산책로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은사의 가족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다. 사야.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펜션을 울렸다. 은솔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저씨, 은사 언니는 제 사람이에요. 놓아주세요. 그 순간 싸움이 벌어졌다. 은사의 어머니가 울며 말렸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은솔과 은사는 쫓기듯 펜션을 빠져나왔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은솔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은사 언니를 지켜야 해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아. 그는 은사의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사업가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압박을 풀려 했지만 오히려 반발을 샀다.
내 딸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은사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갈등은 깊어졌다. 은사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다. 은솔은 매일 그녀를 지켰다.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병실에서 나눴던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은사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솔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은솔은 울며 대답했다. 안 돼. 언니 없인 못 살아. 이 시련 속에서 은솔은 LGBT 권익 단체를 찾았다. 서울의 퀴어 문화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어려워. 하지만 변하고 있어. 상담사의 말에 희망을 얻었다. 은사는 퇴원 후 둘이 함께 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며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배신이 드러났다. 은사의 친구 중 하나가 가족에게 그들의 행방을 알린 것이었다. 미안해, 사야. 내가 걱정돼서. 친구의 변명에 은사는 상처받았다. 우정도 이렇게 깨지네. 은솔은 분노했지만 용서하려 애썼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해. 둘은 더 은밀하게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몰래 데이트하고 밤에 전화로 사랑을 속삭였다. 솔아, 내 목소리 들으니 살아. 은사의 말에 은솔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다. 은솔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해 레즈비언일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한국 직장 문화의 보수성이 느껴졌다. 은솔은 결심했다. 언니, 해외로 가자. 캐나다나 미국, 동성 결혼 가능한 곳으로. 은사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결국 은사는 동의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둘이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순간 자유가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이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비행기표를 손에 쥔 은솔은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언니, 우리 새 삶 시작할 수 있어. 은사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둘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네온사인이 작별 인사처럼 빛났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기 전 은사의 가족이 나타났다. 사야. 가지마.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은솔은 은사를 끌어안고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공항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은사의 아버지가 은솔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은솔은 대꾸했다. 아저씨, 사랑은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예요. 결국 경비원이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켰다. 둘이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은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후 둘이 정착한 건 작은 아파트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은솔의 말에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환경은 자유로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억압을 실감했다. 은솔은 현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은사는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 강의를 시작했다. 한복 디자인 수업해볼까? 은사의 아이디어에 은솔은 웃었다. 삶은 점점 안정됐다. 주말에 토론토의 공원을 산책하며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김치찌개 맛있네. 은사의 칭찬에 은솔은 행복했다. 둘이 함께한 순간들은 로맨틱했다. 호수변에서 피크닉하고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며 웃었다. 언니, 영원히 이렇게. 은솔의 약속에 은사는 키스했다. 그러나 그리움은 피할 수 없었다. 은사는 가족을 생각하며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은솔은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은사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었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조언했다. 은솔은 은사를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추억을 공유했다. 이 드라마처럼
우리도 해피엔딩 될 거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토론토의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한국에서 왔어. 용감하네. 그들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은사는 그곳에서 한국 퀴어 이야기를 공유하며 강연을 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녀의 말은 공감을 샀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은솔의 아버지가 연락해왔다. 소라, 돌아와. 은사 가족이 소송을 걸었어. 왜 충격적이었다. 은사의 가족이 유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은사는 울었다. 미안해, 소라. 나 때문에 은솔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싸워야 해. 법적 싸움은 길어졌다. 화상통화로 한국 변호사와 상의하며 증언을 준비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은솔의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압박은 컸다. 은사의 건강이 더 나빠졌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소라, 나 한국으로 돌아갈까? 은사의 제안에 은솔은 반대했다. 안 돼. 함께 할게. 이 시련 속에서 둘이 더 가까워졌다. 밤에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솔의 말에 은사는 미소 지었다.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둘이 함께 명상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결국 소송은 기각됐다. 증거 부족으로. 은솔은 안도하며 은사를 안았다.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은사의 가족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진 듯 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은사의 편지는 답이 없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토론토의 작은 예배당에서 친구들만 초대해.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은사의 맹세에 은솔은 눈물 흘렸다.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뿌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그리움은 여전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은사의 물음에 은솔은 대답했다. 함께라면 가능해. 삶은 안정됐지만 은솔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다. 아빠가. 암일에 은솔은 충격받았다. 돌아가야 해. 은사는 동의했다. 함께 가자. 둘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는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은솔과 은사는 긴장된 얼굴로 택시를 탔다. 아빠, 기다려. 은솔의 속삭임이 들렸다.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를 본 순간 은솔은 울었다. 소라. 왔구나.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은사는 멀찌감치 서서 지켰다. 죄송해요, 아저씨. 아버지의 병실에서 나눴던 대화는 깊었다. 소라, 내 선택을 존중해. 은사도. 좋은 애야. 아버지의 말에 은솔은 놀랐다. 병이 그를 변화시킨 듯 했다. 아빠, 고마워요. 은사는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은사의 가족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병원에 오지 마.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은솔은 아버지의 치료를 도왔다. 매일 병원에 가서 밥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에 엄마랑 데이트를 할 때 아버지의 추억 이야기가 은솔을 위로했다. 은사는 집에서 기다리며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아저씨 좋아할 김치찌개 만들었어. 그녀의 배려에 은솔은 감사했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다. 병원에서 만난 지인들이 수근거렸다. 저 애들, 레즈비언 커플이래. 은솔은 무시하려 애썼다. 우리 사랑은 그들의 말이 아니야. 은사의 격려가 힘됐다. 둘이 함께 서울 거리를 걷다. 퀴어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여기서 힘을 얻자.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순간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병이 은사의 가족과 관련이 있었다. 사업 스트레스로. 내 가족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은솔은 분노했다. 은사의 아버지가 경쟁 사업으로 압박을 준 것이었다. 언니, 이게. 은사는 충격받아 울었다. 아빠가. 미안해.
둘은 은사의 가족을 찾아갔다. 이제 그만하세요. 은솔의 외침에 은사의 아버지는 놀랐다. 너희 때문에 우리 집이. 하지만 은사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사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오랜 대화 끝에 화해의 실마리가 보였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할게.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됐다. 퇴원 후 둘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휴식이 필요해. 바다를 보며 나눴던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소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지의 말에 은솔은 미소 지었다. 은사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의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천천히 받아들일게. 삶은 정상화됐다. 은솔은 직장에 복귀하고 은사는 문화센터에서 일했다. 둘이 함께한 일상은 따뜻했다. 추석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은솔의 아버지와 은사의 가족이 어색하게 마주쳤지만 웃음이 피어났다. 이제 한 가족이네.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 웃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사회운동가로서 은사가 인터뷰를 하다 과거가 드러났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기사가 나가자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한국 네티즌의 반응이었다. 은사는 상처받았지만 은솔이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둘은 더 강해졌다. LGBT 권익 행사에 참여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도 변할 거야. 은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아버지들은 서서히 지지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은솔의 아버지의 말이었다. 결국 둘이 한국에서 동성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상징적이었다. 영원히 함께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 후 은솔과 은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뉴스에 나오자 지지와 비난이 교차했다. 용감해 라는 메시지와 추하라 라는 악플. 은사는 스트레스로 다시 건강이 나빠졌다. 소라, 괜찮을까? 은솔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둘은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랑을 지켰다. 한복 축제에 참가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다. 우리 사랑도 한국 문화의 일부야. 은사의 말에 은솔은 공감했다. 친구들의 지지가 컸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너희 덕분에 희망과 그들의 말에 힘을 얻었다. 아버지들의 관계도 개선됐다. 둘이 함께 골프를 치며 대화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은솔의 아버지의 말이었다. 은사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사야, 행복해. 어머니의 물음에 은사는 울었다. 네, 엄마. 그러나 반대 세력의 위협이 왔다. 익명 편지가 왔다. 너희 같은 건 사라져. 은솔은 두려웠지만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사랑을 지킬게. 조사 결과 과거 지인이었다. 미안해. 오해했어. 용서의 순간이었다. 삶은 평화로웠다. 둘이 서울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언니, 사랑해. 은솔의 말에 은사는 미소 지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더 많은 퀴어 커플들이 공개됐다. 하지만 은사의 병이 재발했다. 암, 초기지만 진단에 은솔은 무너졌다. 안 돼. 병원에서 은사를 지키며 울었다. 가족들이 모였다. 힘내라. 모두의 지지가 컸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은사는 약해졌지만 미소 잃지 않았다. 소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솔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사랑을 표현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치료가 성공적이었다. 완치됐어. 소식에 모두 기뻐했다. 퇴원 후 둘이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새 시작이야. 은사의 말에 은솔은 키스했다.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은사가 책을 썼다.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외출간식에서 은솔은 자랑스러웠다. 언니, 멋져. 삶은 안정됐다. 둘이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한국 법은 어렵지만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최종 고난이 왔다. 은솔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 이미지 문제. 은솔은 싸웠다. 차별이에요. 소송을 걸었다. 승소하며 변화를 이끌었다. 둘의 사랑은 강해졌다. 모든 시련을 이겼어. 은사의 말에 은솔은 미소 지었다. 결말은 가까워졌다. 시련을 이긴 은솔과 은사는 더 밝은 미래를 그렸다.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 은솔의 말에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는 걸 느꼈다. 더 많은 LGBT 법안이 논의됐고 퀴어 퍼레이드가 커졌다. 둘이 그 선두에 섰다. 사랑은 자유야. 플래카드를 들고 외치는 순간 희망이 피어났다. 가족 모임은 따뜻해졌다. 추석에 모두 모여 떡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이해해. 은사의 어머니의 말이었다. 은솔의 아버지는 은사를 딸처럼 대했다. 고마워, 사야. 둘이 입양을 신청했다. 아이를 키우며 사랑을 전하자. 과정은 길었지만 성공했다.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하늘이. 아이의 웃음이 집을 밝혔다. 엄마들, 사랑해. 아이의 말에 둘이 울었다.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 함께 책 읽었다. 한국 동화를 읽어줄게. 유은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은솔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은사는 강의를 이어갔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배신과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했어. 은사의 말에 은솔은 동의했다. 둘이 한강에서 산책하며 처음 만난 날을 회상했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결말은 퍼서넬. 둘이 노후를 준비하며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그들. 우리 이야기,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아이와 함께한 가족 사진을 보며 은솔은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야. 은사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겼다.